이 요약집 78페이지입니다. 시행 방식부터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일단 시행 방식은 세 가지가 있죠. 환지, 수용, 사용, 혼용인데 평소에 했더니 혼용부터 혼용. 혼용은 수용, 사용과 환지가 섞여 있는 게 혼용인데 그것 보게 되면 2번에 보게 되면 기억이 분할 혼용하고 미분할 혼용인데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분할 혼용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은 수용, 사용, 환지 나눠서 하면 분할 혼용이고 그냥 안 나누고 하면 뭐라고요? 미분할인데 포인트는 분할 혼용으로 할 수 있다, 하이한다 이걸 물어보니까 2번 보면 맨 뒤에서 났죠? 시행할 수 있다. 분할 혼용 할 수 있다. 미분할 혼용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선택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업 시행지기를 분할해서 시행하고 분할 혼용 각 사업주기의 부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해서 실시기에 반영해야 된다. 그 3번 지문을 써야만 지문 5개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은 그냥 써주는 거고. 그럼 이제 1번 환지 방식하고 2번 수용사인데 우리는 환지 잡았어요. 환지 하나 둘 셋 세 개 생각나야 돼요. 첫 번째 대지에서 효용정지 그 말이 나오면 환지. 두 번째 토지의 교환 분할 그 말이 나오면 환지. 세 번째 지가가 높아 수용사용이 어렵다 그러면 환지. 그런 말이 없으면 수용 사용 그런 식으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등은 수용 사용 방식인데 자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하는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사업 공익입니다. 공익. 도시계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전부 다 공익이니까 필요하면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민간 시행자는 수용권 남용 방지요. 수용권 남용 방지. 우리 앞전에 얘기했죠. 도로 설치한다. 도시계 시설 사업, 도시계 시설 사업. 도시계 시설 사업 민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민간이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을 동의받는다. 수용권 남용 방지.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단 민간 시행자는 사업장 토지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을 동의받는다. 이거 수용권 남용 방지입니다.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을 동의받는다. 수용권 남용 방지예요. 이 경우 토지 소유자 동의요건 산정 기준일은 언제 날짜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을 개설해놓고 언제 날짜로 구역 지정 고시입니다. 구역 지정 고시를 기준하며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 총수에 포함하고 동의한 자 수로 산정합니다. 2번은 상식적 얘기고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공채법 준용. 3번은 중요합니다. 중요. 얘가 나오면 바로 답되니까. 자, 수용 사용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를 물어본다. 사업 인정 고시 본다. 실시계획의 고시가 아니고 세부 목록 고시가 사업 인정 고시다. 국토개법 도시계 시설 사업은 무엇을? 실시계획 고시를. 도정법 정비 사업은 무엇을?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주택법 군민대 건설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사업 인정을 고시 보는데 유일하게 도시개발법은 실시계 고시가 아니고 세부 목록 고시가 사업 인정 고시다. 중요고. 이번 토지 상한 체크입니다. 시행자는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원래 수용 방식은 미리 현찰 줘야 하는데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토지나 건물 주면 안 될까? 이래서 나온 게 토지 상한 체크입니다.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입니다. 몇 때문에? 일부입니다. 일부 지구에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할 수 있는 채권, 토지 상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단 민간 시행자는 부도 문제 있으니까 민간 시행자는 금융기관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된다. 2번 채권 발행 규모는 토지 상한 채권을 상환한 토지 건물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 건물 2분의 1 초과해서는 안 된다. 2분의 1 숫자 잡아요. 숫자 잡고 3번 이제 지정권을 제외한 자가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할 때는 발행기를 만들어서 지정권자 승인받고 4번의 개혁, 채권의 이전은 발행자가 정한다. 모든 채권의 이전은 발행자 정하고 이 채권은 기명식 증권입니다. 양도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양도 되니까 니은, 양수인은 명의 변경해야죠. 이게 기명증권이니까 기명증권 들고 있으면 이거 훔쳐온 건지 산 건지 몰라요. 이것은 기명증권이니까. 그래서 발행회사가 뭐가 있으니까 원부에다가 회사 찾아가서 회사 원부에다 주소 성명 쓰고 증권에다 뭘 쓴다? 네, 주소 성명을 써야 돼요. 그리고 질권 목적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토지 상한 채권은 담보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질권자는 이거 내가 지금 막 담보 잡긴 받았는데
이게 김영증권회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거 내가 훔쳐온 건지 담보받 모른다고 이걸 갖다가. 그래서 질권자는 어쩐다? 발행해서 가면 원부 있으니까 원부에다가 어쩐다? 기재를 해야 돼요. 증권번호 몇 번 어쩐다? 담보 제공돼 있다. 그리고 증권에다도 표시해야 돼, 표시. 이거 담보 제공된 증권이다. 그렇게 해야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주대책 중요하지 않고 4번 선수금 별로입니다. 선수금 먼저 받아 쓰는 게 선수금이죠. 이거 지금 도시개발 사업은 이 도시개발 사업의 단점이 장기입니다. 장기이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자는 조성토지나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 원형지죠. 이거를 나중에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데 대규모 전부 일부를 미리 받아 쓸 수 있다. 선수금 제도고 5번 원형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원형지가 뭡니까? 땅 조성하고 그냥 잘라 파는 게 원형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파는 게 원형지. 그래서 시행자는 첫 번째 지정권자 승인받아 원형지 공급할 수 있는데 이때 원형지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 내에서 원형지 파는데 원형지는 엄청나게 싼 거예요. 이것은 택도 없이 말도 싸다고. 그러니까 이걸 싸게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만 누구겠어요? 자기네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읽어보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 당연한데 5번을 딱 보면서 새로운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원형지가 나온 것은 5번 때문에 어디? 저기 세종시 S대가 어디라고? 서울시. S에서는 뭐라고? 삼성. 어디에다? 세종을 갖다 행정도시가 아니고 뭐로 바꾼다고? 기업도시 바꾼다고? 교육도시 바꾼다고?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법도 원형지라는 제도를 처음 도입해가지고 아주 싸게 줄 테니까 가라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안 가고 못 가고 끝났지만. 그래서 공장하고 학교용지 이거 신경 써야 돼요. 공장, 학교용지도 원형지 공급 대상이 됩니다. 꼭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만이 아니고 공장용지, 학교용지도 원형지 공급. 그게 주로 답으로 나오니까 두 개 신경 써야 돼. 공장용지, 학교용지. 얘도 원형지 공급 대상이 되더라 생각하고. 자, 2번 조건부 승인인데 지정권자가 원형지 공급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원형지 공급할 때는 지정권자 승인 받고 공급을 하는데 지정권자 승인할 때 간단하게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 없다니까.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승인할 때는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 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체계, 기반시설 설치 등의 이행 조건, 무슨 조건 따지 말고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 그러면 돼요. 원형지 전매제한인데 얘가 은근히 답 나오는데 원형지는 국가지자체는 빼고 국가지자체가 투기하려고 들은 건 절대 아니까 국가지자체를 제외한 자들은 원형지 공급받았으면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전매, 되팔지 말아요.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은 뭐냐? 읽어보면 빨리 팔고 싶으면 어쩌라고요? 공사 빨리 끝내면 공사 빨리 끝내면 원년지 공급받아도 공사 빨리 끝내라고. 공사를 공고하고 5년 아니면 원년지 공급 계약서 맺고 10년 둘 중에 빠른 날 팔 수 있는데 누구는 그 기간을 적용 안 받는다? 국가 지자체. 일단은 국가지 벌써 두 번 나서게 신경 쓰고 국가 지자체는 적용 안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잡아 2번. 이전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문화시설 등 대리인의 정하는 결서 지정권자 승인 받으면 대령 받더니 기발용지, 임대용지, 업주 암지 말고 지정권자 승인 받으면 이정주택용지 등으로서 지정권자 승인 받으면 전매 제한 적용 안 한다. 그러니까 적용 안 하는 게 두 가지. 첫 번째 누구? 국가지자체. 두 번째 지정권자 승인 받으면 전매 제한 적용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 승인 취소 이것은 안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지정권자가 누구한테? 시행자한테 원형지 공급하라고 승인했지 않았어요? 승인했죠. 지정권자가 시행자한테 승인하니까 시행자를 원형지 받아서 개발한 자가 개발자. 그러니까 얘는 뭐 취소할 수 있고 승인 취소할 수 있고 얘는 뭐 할 수 있고 공급 계약 해지할 수 있고.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공급 승인 취소는 누가?
지정권자가 누구한테? 시행자한테 내가 원연지 공급 승인한 거 취소하겠다. 분명히 네가 뭔가 법이 정할 거 어겼겠지. 그러니까 그런 사유 억지를 말고 그런 경우 있다. 하나만 읽어봐요. 시행자가 원연지 공급 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공급 계약 해지는 누가? 시행자가 누구한테? 개발자한테 네 계약 해지다. 계약 해지다. 땅 다시 사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이다. 근데 계약 해지할 때는 주의할 것은 자, 얘가 지금 뭔가 법에 어긋난 행위를 했겠죠? 뭔가 하여튼 안 지켰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바로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몇 회 이상 시정용하고 2회 이상 시정용하고 불응하면 해지. 잘 봐야 돼요. 원연지 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용하고 그래도 시정하는 맞춘다. 공급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땅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사연은 1, 2, 3, 4. 그건 안 봐도 상식을 해야 되고 뭔가 법에 어긋난 행위를 했겠죠. 원형지 공급 방법인데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원형지 이 개발자들이 대부분 누구라고? 국가, 지자체, 공적인 주체 아니면 공적인 주체.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깜깜한데 불 꺼놓고 해도 괜찮은 비리가 없으니까 어쩐다고? 수의계약 한데 누구도 있다고? S대는 S에서 있더라고. 뭐도 있더라고. 공장도 있고 대학도 있더라고. 얘들 수의계약 만들지 비리 나오지. 그래서 잘 봐야 돼요. 학교하고 공장용지 뭘 한다? 경쟁 입찰. 입찰하는데 2회에서 유찰되면 그때는 수의계약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가는 싸게 줍니다. 또 원가 그러지 말고 감정가 플러스 뭐는 받아야 돼요? 나중에 원형지 어떻게 개발해요? 네 마음대로 원형지는 개발자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기반시설은 시행자가 도로, 상하수도 그런 거는 시행자가 할 거니까 원형지 감정가에다 플러스 뭐는 받으라? 기반시설 공사비는 받으라. 기반시설은 누가 할 거니까? 시행자가 할 거니까. 그거를 토대로 협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조성토지 공급기 해가지고 대원칙이 조성토지 공급할 때는 대원칙이 경쟁 입찰 방식 최고 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를 합니다. 입찰을 하면은 추천 방식 암기해야 돼요. 수의 계약이 너무 많으니까 추천 방식 공주 단축 공이 뭡니까? 공공용지 공에는 공공용지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공장용지, 공공택지, 공장용지, 공공택지, 공공용지는 수의계약. 그러면 공공택지, 공장용지, 주가 뭡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임대청도 포함하고 단 뭡니까? 330 이하의 단독용지. 추는 뭐래요? 추천 방식, 공주, 단축. 수의계약은 그것 빼고 생각하는 모르는 거는 전부 다 수의계약. 거기까지가 수용 사용 방식이니까 거기까지 문제 좀 풀고 또 합시다. 자, 수용 사용입니다. 수용 사용 50번 164페이지. 자, 토지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이 다 틀린 거. 1번. 토지개발 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 인근 다른 지역에서 현저히 높아. 어이구, 지가가 높네. 지가가 높으면 환지 방식이 어려워요. 수용 사용이 어려워요. 수용이 어렵죠. 수용이. 보상 문제 때문에. 보상 문제 때문에 수용 사용이 어려운 뭘 한다? 환지 방식. 1번 땡. 틀렸네. 2번 대지로서 효용증진. 자, 공공재 정비에서 또 나왔네. 토지의 교환 분할. 그 두 마리 말이 있으면 쫙 가서 무슨 방식? 환지 방식. 3번 당해도시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 중에 조성 공급이 필요하다. 못 들어봤네. 뭐라고? 수용 사용 방식. 4번 시행되는 토지개발 사업을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한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 시행할 경우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된 구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된 구역을 구분해서 시행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되고 할 수 있다. 5번 수용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된 구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된 구역으로 사업식을 분할 시행할 때는 각 사업식의 부대하면 될 기반의 착취 비용은 분명하게 구분해서 실식에 반영해야 합니다. 걔는 지문 5개 채우러 나오네. 자, 51번 옳은 것은 1번 환지 방식
택지 등 집단적인 조정 공급이 필요하다. 환지 하나 둘 셋 하나 대질 소형 경질 둘 토지형 교환 불황 셋 시가가 높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정 공급이 필요하다. 너는 뭐다? 수용 사용. 생각 안 나니까 수용 사용. 두 번째 수용 사용 방식 사업 시행 지가가 인근이면 현재 높아. 그 뭐라고? 환지. 혼용 방식은 환지 방식, 수용 방식이 적용된 그 구분해서 시행하는 분할 혼용, 미분할 혼용 할 수 있다. 얘는 맞네요. 4번 수용 사용 방식. 시행자가 지자체일 때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의 동의받는다. 시행자 누구일 때만? 민간일 때만 수용가 나연 방식이니까. 5번 환지 방식. 조정토지 가격평가할 때 토지평가 협의회 기출문제 지금 토지평가 협의회 자 환지 방식 조정토지 가격평가할 때는 반드시 뭐 한다? 토지평가 협의회 뭐를 거쳐서 평가 가격 결정한다? 심의 그래야지 심의. 자문은 어디서 나와? 자문은 어디서 아까 한번 나왔죠?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구역준 요청할 때 시군구 도시의 자문 거기서 자문이 나오고 여기는 심의지. 환지 방식 조성토지 가격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미리 공인평가에 평가하게 해야 한다. 아직 안 배웠나요? 안 배운 게 있어. 안 배운 거 어디 있냐고. 다 배웠지. 배울 만큼 다 배웠지. 51번 문제도 표시만 안 돼 있지만 얘도 기출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3번이고 52번입니다. 수용 사용 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이거 우리 지금 문제집에 표시 안 돼 있지만 기출문제 은근 많아요. 문제가 좀 지저분한 거 거의 없어요. 지저분한 거. 다른 데보다는 문제가 훨씬 깔끔해요. 근데 아주 쉽지는 않아요. 보통 중, 상 그 정도 되고 있는데 그래도 문제가 막 지우고 제가 다른데 제가 지금 문제 풀 제가 4권 하거든요. 4권. 우리 걸로 하고 오전 다르고 어제 다르고 그 전날 다르고 근데 다른데 문제 풀면 제가 많이 지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 나오는 질문을 보지 말라고요. 나오지도 않는 질문까지 연습하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는 그런 거 거의 없어요. 문제는 다른 데보다 더 좋아요. 52번입니다. 수용 사용 방식에 시행되는 경우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번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주체는 행정청이 사업 시행자에 국한된다. 말이 안 되지.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사업이라니까? 도시계획 사업.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어쩐다고요? 시행자는 필요하면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누구만 못해요? 조합만 빼고.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되니까 조합 빼고 나머지 시행자는 전부 다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번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고자 할 때는 사업장 토지 면적 3분 이상 해당 토지 매입하고 총수 3분의 2 동의 얻어 가능하다. 이건 아니지. 시행자가 수용 사용할 때는 사업장 토지 면적 3분의 토지를 매입하고 엉터리 총수 3분의 2 동의 받으라. 이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민간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할 때는 면적 3분의 2 소유하고 소유나 매입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총수 2분의 1 동의지. 2번은 완전 엉터리고 3번 수용 등의 절차는 공지법을 적용하지 않고 도시개발법을 한다. 삼 번 질문이 좀 그래요. 3번 질문은 별로예요. 4번 이게 뭐 말할 수가 없잖아. 3번 놔두고 4번 수용생활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할 때 공지법 사업 인정 고시를 간주한다. 얘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수용생활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를 공지법 사업 인정 고시를 본다. 중요하고 5번 재결 신청은 토지개발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시행자는 더 이상 토지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말도 안 돼서지. 재결 신청은 토지개발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며 그 기간이 지나면 재결 신청이 안 된다 그래야지. 수용이 안 돼. 수용이 그 기간이 지나고. 뒷말이 엉뚱 무슨 사업을 못합니까? 말이 안 되고. 3번 지문을 보지 맙시다. 3번 지문을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번 지문을 뭐라 해야 돼요?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공지법에 의해야 한다. 이거를 지금 문제가 옳은 걸로 해놨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든 게 틀린 거 해야 4번이 옳으니까. 근데 3번 표현은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니까 3번은 지우고 보지 마세요.
53번입니다. 수용 사용 방식이다. 틀린 것은 1번 더지개발 조합을 포함한 시행자는 더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섞지 말아줘. 누구는 수용 못해요? 조합 수용 못합니다. 2번 토지 소유자 등 민간 시행자는 사업장 토지 면적 3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 토지 소유자 등 민간 시행자는 사업장 토지 면적 3분의 1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 받아야 된다. 얘는 맞네. 3번 2의 경우 토지 소유자 동의권 산정 기준이 언제 날짜로 3분의 2, 언제 날짜로 몇 명 이거 언제 날짜로 구역 지정 고실 기준 얘도 맞는 말이고 4번 재결 신청은 개발 계획 정한 토지개발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합니다. 5번 수용 사용 대상이 된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할 때 공지법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걸 본다. 그 5번은 또 나왔는데 중요한 지분이 있게 잊지 맙시다. 틀린 것은 1번인데 조합은 수용 사용 절대 못합니다. 54번은 보너스 통과 넘어가고 55번 토지상한 채권에다 옳지 못한 거 1번 토지상한 채권은 타인에게 이전을 못한다. 이전한다. 2번 토지상한 채권은 기명식 무기명식 기명식 3번 채권의 이전은 발행 당시 금융권의 이해금 금리 및 부동산 수급성을 고려해서 누가 정한다? 모든 채권의 일은 발행자가 정한다. 4번 토지개발 토지 소유자 시행자가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할 때 보험업에 따른 보험회사 지급 보증 받아야 한다. 좌우지간 민간은 부도 어찌해야 돼요? 지급 보증 받아야 됩니다. 맞는 거고 5번 토지상한 채권의 발행 규모는 토지상한 채권에 상환된 토지 건물이 토지개발 사업으로 조정된 분양토지 분양 건물 얼마 넘지 마라? 2분의 1 넘지 마라. 숫자 남겨야 돼. 2분의 1 넘지 마라. 56번 토지상한 채권 틀린 것은 1번 토지상한 채권을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발행할 경우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금융기관들부터 일정한 지급보증 받는다? 방금 했던 거 또 나왔어요. 민간이면 지급보증 받아야 돼요. 2번 토지상한 채권을 질권 목적으로 할 경우 질권자 성명과 주소가 채권을 엄격히 기재되지 않으면 질권자는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기명증권이니까 내가 들고 있다고 절대 이건 내 거 아니야. 누구 건지 이거는 그게 정체가 불분명하니까 발행회사가 뭐 원부에다 뭐 쓰라고 원부에다가 증권번호 있잖아요. 이거는 담보 적용됐다. 자, 담보로 받은 자가 누구다. 이름, 주소 써놓고 증권에도 여기 안 나왔지만 증권에도 기재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담보 적용됐다 기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거를 담보로 받은 것이지 안 그러면 훔쳐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그 얘기입니다. 채권을 질권 목적으로 할 경우 질권자 성명과 주소가 채권 원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질권자는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 3번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물이 토지개발 사업으로 조정되는 분양토지 분양 건물 얼마 넘지 마라. 2분의 1 넘지 말라고 숫자만 기억하시고 4번 채권은 기명식 증권 양도 허용 돼야 안 돼요? 된다. 안 되는 게 뭐예요? 얘 친구 저기 주택법 가면 얘 친구 하나 있어요. 누구? 주택상환사채 걔는 기명증권이면 양도가 안 돼요. 5번에 채권의 일은 슉 가가지고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한다. 중간에 뭐 은행의 예금 금리 이런 건 아무 필요가 없고 마지막 가서 누가 정하냐? 발행자가 정한다. 틀린 것은 4번이고 57번은 수술합시다. 그 문제입니다. 58번 수용 사용 방식인 토지개발 사업과 관련된 설명이 옳은 거 1번 지방사행 시행자는 사업장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된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무슨 소리냐? 이거는 누가? 민간이 할 때만 지방사는 민간이 아니고 2번 실시계 고시를 공지법 사업 인정고시 있는 걸 받는다. 이 지문 딱 나오면 어쩌야 돼요? 기다리고 있었다. 니 나올 줄 알고. 실시계 고시가 아니고 뭐다? 세부 목록 고시다. 3번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토지 등의 몇 등이면 전부 지급할 채권 발행 전부 안 내고 일부 4번 시행자는 조형토지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일부 미리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권자 승인을 받는다 만다. 지정권자 승인을 받고 선수금 돈 받았습니다. 5번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 처리실로 토지를 공급할 경우 당해 토지가격과 감평업자 감정평가 가격이야. 봐봐요.
학교나 폐기물 처리 시설 용도면 공적인 용도요, 사적 용도요? 공적. 좀 싸게 줘요, 비싸게 줘야죠? 싸게 줘야지. 그러면 감정평가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럼 그것은 O 그래야지. 좀 싸게 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59번 원형지 틀린 거 틀린 거 1번 공급설수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굴기의 전체 토지면적 얼마이네? 3분의 1이네. 2번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범위 내에서 대량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 맞죠? 국가 자체는 제외한다. 그것도 맞죠? 10년 범위 내에서 대량도 자배하죠. 대량은 뭐라고요? 공사를 공고하고 5년, 공급가 체결하고 10년. 둘 중에 빠른 날. 3번 시행되는 지정권자 승인받아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공급해서 개발해 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학교용지, 공개용지, 원형지 공급이 돼요. 4번 2, 3의 학교나 공장 등의 원형지 개발 선정은 수의계약합니다. 그래야 깜깜한 밤에 수의계약 뭔가 좀 생기는 게 있지 않겠어요? 수의계약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경쟁 입찰. 입찰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데 몇 번이라도 2번이라도 안 오면 그때는 뭘 한다? 수의계약 할 수 있다. 5번 원형지 공급가액은 개발계획에 반영된 원형지 감정가액에 시행자가 원형지 설치와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둘이 협의해가지고 결정해야 돼요. 60번 원형지 공급 옳은 거 1번 시행자는 국가 지자체에게 원형지 공급할 때 지정자 승인 요하지 아니한다. 시행자가 원형지 공급할 때 그냥 공급해요? 지정권자 승인받고 공급해요? 지정권자 승인받고 국가지자체는 승인 안 받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대다수가 국가지자체인데 좌우지가 지정권자 승인받고 원형지 공급합니다. 2번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이 얼마라고요? 3분의 1 이내고 3번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 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체계, 기반자 설치 이행 조건 붙일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조건 민가할 수 있다고. 4번 원형지 개발자 국가자 빼고 5년이 범위 내 대량 정하는 기간 그러면 안 되고 10년 범위 내 대량 정하는 기간 그 기간 동안 매각 못하고 5번 시행자는 원형지 개발자가 세부계획 정한 착수기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촉구해야 되며 원형지 공급을 해제할 수는 없다. 봐봐요. 시행자는 원형 개발자가 세부 계획에 정한 착수 기간 내 공사 착수 하나에 맞춰야 돼요. 하라니까 몇 번 이상? 2번 이상 시정 요구하고 그래도 하나 맞는다? 공급계약 해제할 수 있다 그래야죠. 61번입니다.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없는 거. 수의계약이 많죠. 뭘 잡았다고요? 공주, 단축. 공이 뭐라고요? 공공, 택지, 공장, 용지. 주, 국민대 규모 이하의 주택은 용지. 단, 330 이하의 단독대 용지는 추천 방식이다.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 경우니까 그 중에 하나죠. 공주, 단축. 몇 번이요? 1번이지 1번. 330 이하 단독대 용지. 62번. 틀린 거. 1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국계법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에서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부드럽게 패스. 2번 단독 용지로 330 이하 저성토지는 추천범을 할 수 있다. 이건 암기하죠. 5. 3번 일반이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지자체 공급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공공택지가 아니에요. 공장용지다 말고 공공용지. 뭐가 아니니까. 추첨이 아니니까. 그럼 뭐로 가야지? 수의계약 가야지. 수의계약 당연히. 4번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 공급하기 했으나 공급 신청량이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면 경쟁 입찰 방식이 한다. 잘 모르겠네. 5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하기 위해 공급하는 조성토지 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따른 감평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폐기물 설치시설 용도는 좀 싸게 주라고 비싸게 주라고 5번 오해했어요. 50. 1번은
문제가 지금 옳은 거 찾아요? 틀린 거 찾아요? 틀린 거 찾는데 1번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안 배웠으니까 2번은 확실하게 O 3번은 확실하게 O 4번은 확실하게 모르고 5번은 눈치껏 오고 그럼 뭐 1번 아니면 4번이네. 1번 더지발 사업 시행자는 국대법에 따른 기반시설을 원하는 설치에서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문제가 옳은 거 찾아요? 틀린 거 찾아요? 틀린 거. 까칠이 찾아요? 부드리 찾아요? 근데 한 번도 안 했어요? 틀린 거 그러면 지문이 까칠한 거 찾냐고 아니면 부드러운 거 찾냐고. 틀린 거 그러면 지문이 까칠이 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까칠이니까 가장 까칠한 게 뭐라고요? 가장 까칠한 게 무슨 표현이 있을 때 가장 까칠하냐고. 뭐야 숫자가 있으면 제일 까칠한 게 숫자가 있으면. 두 번째 뭐가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누가 정한다 이런 거. 세 번째 반드시 항상 이런 거 따지는 거고. 틀린 거 찾으라 그러면 이런 판단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문제가 틀린 거 그랬는데 틀린 거. 근데 1번은 더지발 사업 시행자는 국계법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에서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이 까칠하냐? 아니면 4번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 공급하려고 했는데 공급 신청량이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며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한다. 이게 더 까칠하냐? 무슨 얘기냐? 이번에 지금 수의계약에 잘 봐요 지금. 수의계획 가지고 몇 개 필지 주기로 했냐? 하나, 둘, 셋, 12개. 12개 필지를 갖다가 12개 필지를 갖다 뭐 한다고? 수의계약 한다고 공급 계약서를 했더니 자 신청 받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러 온 애들이 몇 명 올 줄 알았는데 12명이 올 줄 알았는데 몇 명 왔어요? 57명이 왔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요. 12명을 갖다 12개 필지를 갖다 수의계약 하려고 이제 택지 공고를 냈더니 한 대충 이쯤 오기 생각했는데 57명이면은 야 생각했던 것보다 이 땅이 좋은 모양이네. 이기에 뭐나 하자 장사나 좀 하자 해가지고 여기에다 경쟁 입찰로 해가지고 경쟁 입찰이면 누가 낙찰자라고? 최고 입찰자가 낙찰자니까 돈이나 벌자 해가지고 경쟁 입찰로 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어차피 12개밖에 없으니까 니들 중에서 그냥 눈 감고 뽑기 해가지고 뽑기해서 당첨되는 가져가는 게 낫겠어요? 안 되겠다. 이게 장사나 하자 해가지고 최고 입찰자를 갖다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자 뽑아 해가지고 뽑기 하는 게 낫겠어요? 네, 뽑기로 갑니다. 뽑기로 그때는. 4번이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을 했는데 공급 신청량이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와서 달라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는 추첨 갑니다. 추첨.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공주, 단주 한 명 또 있네? 근다고 얘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얘를 거기다 또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들은 경우니까. 63번입니다. 더지발 사업을 수용 사용 방식 공사하려고 조성토지 등 공급법 중 추첨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추첨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걸로 암기 딱 해도 뭐로? 공주. 그걸로 문제 다 풀어요. 사실 그걸로. 공주, 단추. 1번에 공이 있네. 많이 있네. 공이. 근데 그 공이 아니라니까. 공장 용지하고 공공 택지지. 공공용지가 아니에요. 2번도 전혀 아니고 3번도 전혀 아니고 4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에요. 공주, 단추의 주, 국민대 규모 이하의 주택권 용지, 임대용지 포함. 64번입니다. 더지발 사업을 수용 사용 방식으로 공사 완료하고 조성토지 공급 방법 틀린 거. 1번 시행자는 조성토지 공급할 때는 조성토지 공급 계획을 작성 변경해서 시도에게 제출한다. 이런 게 뭐라고? 자, 좀 더 설명할게. 놔두고 2번. 토지 공급은 경쟁 입찰. 얘가 대원칙, 경쟁 입찰 방식.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 입찰 대원칙입니다.
3번 경쟁 입찰하는 경우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를 할까요? 최저가 할까요? 최고. 4번 주택법 따른 국민대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임대 포함 주택법 따른 공공택지 330의 단독주택 용지 공장용지 뭘 할 수 있다? 추천법을 할 수 있다. 되지? 그럼 5번 토지상한 채권에 의해서 토지를 상환할 경우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정토지권. 자, 토지상한 채권이 수의계약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근데 뭐가 아니요? 공주 단축 아니니까 뭐로 간다? 수의로 간다. 이런 식으로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봐봐요. 63번에 1번 봐요. 학교 용지, 공공성자 용지 이렇게 딱딱 찍혀 나오죠? 무슨 얘기냐 이게 대원칙은 이거라니까. 조성토지 공급할 때 대원칙은 경쟁 입찰이 대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추첨이 있고 예외적으로 수의가 있다. 예외적으로. 그러면은 경쟁 입찰은 어떨 때 경쟁 입찰 이 말 안 하지. 대원칙이 경쟁 입찰이니까. 근데 추첨은 뭐라고 얘가 공, 주, 단, 추라고. 이 말이 있을 때는 뭐라고 너는 추첨이라고. 그러면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지. 뭐라고 말을 써야지. 얘든 써줘야지. 얘는 쓰는 게 아니지. 얘가 대원칙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말 쓰는 애들 얘가 뭐만 아니면 공주, 단추 아닌 뭐라고? 수의계약으로. 그런 식으로 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명칭을 쓴다고. 봐봐. 63번 1번.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나 지자체에게 공급할 때 분명히 뭐라고 말을 쓰잖아. 이렇게. 이런 것들은 뭐라고? 너는 수의계약이지. 그러면 수의계약. 그런 식으로 나오면. 경쟁 입찰은 절대 어쩔 때 말 쓰면 안 되지. 대원칙 경쟁 입찰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2번 토지 공급은 경쟁 입찰 그게 대원칙이요. 추첨이나 수의계약 쓰려면 붙여야 되는 거요. 3번 경쟁 입찰이면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고 4번에 이제 붙이잖아요. 이름은 뭐고 추첨이고 5번도 붙이잖아요. 이름은 뭐고 수의계약이고. 그럼 결론은 2, 3, 4는 눈치를 했는데 1번이 뭡니까? 이거니까 지금 지워버렸네. 아까 까칠이가 누구라고? 숫자고. 두 번째 누구라고? 사람이라고. 사람. 자, 문제 보기 전에 개발법 누구? 지정권자. 개발법 누구라고? 지정권자. 어차피 모르면 의심하지 말고 미래야 돼요. 1번 시행자는 조성토지 공급할 때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작성 변경해서 누구? 어차피 모르잖아. 밀어야지. 그러면 지정권자 그러고 밀어줘야지. 시도가 나올 만큼 중요하게 되면 시도라고 몇 번 설명했겠죠. 그래서 분위기상으로 몇 번이요? 1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65번부터 환지 방식이네요. 65번부터 환지 방식. 그럼 또 환지 계획을 또 한번 샥. 자, 82페이지 환지입니다. 환지. 자, 먼저 이론 쫙 읽어놓고 다음 주에 문제 쫙 풀고 끝냅시다. 환지 계획 작성입니다. 자, 이제 미뤄서 이리 환지 계획. 전부 일부를 환지 방식이라면 반드시 환지 계획 만듭니다. 자, 환지 계획에 의해 공사 끝난 다음에 땅끼리 바꾸기 위한 계획이 환지 계획이요. 그러면 1번 환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환지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2번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일부 환지 방식은 환지 계획 반드시 만들고 3번 4번이 중요하죠. 모든 환지 방식을 하면 모든 시행자는 반드시 만들어요. 근데 3번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만 인가받아요. 왜요? 4번 인가권자가 특도, 시군, 군인가. 그거 알고 줘버려야 돼요. 환지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암기하면 안 됩니다. 이해해야지. 환지계획 뭐라고 해요? 땅끼리 바꾸기 할게. 첫 번째 설계 만들 때 환지 설계. 두 번째 땅 준다. 몇 평? 그걸 뭐라고 해요? 필지별 환지 명세. 얘는 땅 안 주고 돈 준다. 뭐라 그래요? 필지별, 권리별, 청단지한 토지 명세. 네 번째 시행자 몫 얼마냐? 체부지 보리 명세. 네 번째 이 아파트 준다. 그게 뭐예요? 입주한제 권한상.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니까 그 정도는 풀려. 환지 설계 만들고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 청산자 토지 명세, 체부지 보리 명세, 입주한제 권한상. 그렇게 말하면 돼요.
환지기 만들 때는 원칙은 무슨 면? 위지면. 무슨 리? 터수리. 위지면, 터수리, 환. 위지면, 터수리, 환. 위치. 종전 토지하고 새로 받을 토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그 7개는 필수 고려하고 기타, 나머지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된다. 그게 원칙 적응 환지입니다. 예외해가지고 예외 위지면 터수리환 해서 땅을 줘야 되는데 예외입니다. 부지정 땅 안 준다, 돈 준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토지소유 신청 동의 환지 부정인데 임차권자 동의 요함 잘 알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중요. 이렇게 지금 갑이 이러고 땅 가지고 있다.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다. 시행자가 야 끝난 다음에 땅 안 줬으면 하는데 그래 땅 필요 없어 돈 줘. 그럼 얘는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누가 했는데 소유자가 했는데 누가 했다? 임차권자 어디 있다? 시행자가 소유자한테 야야 갑더라 너 끝난 다음에 내 땅 안 주고 싶은데 그래 주지 마 돈 줘. 니는 나는 땅 줘. 돈 주지 말고 땅 줘. 임차권자가. 이러면 얘 돈 줘야 돼? 땅 줘야 돼요? 그게 작년 시험 문제요. 환지 정해야 돼요? 환지 정하지 않아도 돼요? 풀어나 한번 빨리 책 읽어봐요 빨리. 뭐라고? 임차권자 동의받아 임차권 동의받으라 어쩐다고? 얘도 오케이 해야지. 얘는 주인이니까 내가 땅 주인이니까 땅 주지 마. 얘가 싫어 땅 줘. 그럼 어쩐다고? 줘야 된다. 줘야 된다. 그러면 줘야 돼요. 소유자 신청 동의 환지 부정 포인트는 임차권자가 있으면 그자의 동의도 같이 받으라. 임차권자 등 뭐라고요? 영위권자, 영위권자. 자, 두 번째, 과소토지 발생을 방지해서 직권으로 부정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적정 조정, 토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면적이 작으면 어쩐다? 늘린다, 크면 어쩐다? 줄인다. 과소토지. 이 과소토지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과소토지 토지 얼마나 작으면 과소토지일까? 궁금하면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이게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기준. 대지 분할자 면적. 그것보다 작으면 과소토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숫자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입주한지인데 입주한지 간단해요. 땅 대신 뭐 준다? 아파트 준다. 근데 얘가 지금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좀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 입주한 첫 번째 시행자는 토지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 신청받아. 왜 밑줄 끊었냐? 옛날은 동의였는데 신청으로 개정이 돼가지고 동의받아 이러지 말고 신청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건물이 있는 토지 공유지분을 줄 수 있는데 다만 토지 건축물이 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면 입주한지 신청 대상 제외할 수 있는데 대령이 정하는 기준은 뭐냐? 객관식 공부하세요. 다 필요가 없고 100분의 70 이하면 제외할 수 있다. 지금 입주한지 신청하려고 하는 얘가 지금 토지 건물 총 가액이 분양 대상인 토지 건물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면 그런 애들은 뺄 수 있다. 너 신청하지 마. 할 수 있는데 안 보이지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제외 못하는 거예요. 집 가지고 있는 애들 주택을 소유한 자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어요. 이건 입주한지 신청하려면 이제 입주한지는 토지 건물 소유자가 신청. 나 입주한지 할게 신청을 언제까지 하냐? 내 법도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야. 시행자가 알려줍니다. 언제부터 한다 해가지고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60일 이내에서 시행자가 정해주되 환지기 작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2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뭐하고 똑같아? 통지한 날부터 30일 60일 관리처분의 수립에 지장에서 20일 연장할 수 있다. 도정법 분양 신청 기간하고 똑같아요. 자, 입주 한지에 따른 주택 공급인데 1번 대원칙 하나 준다. 간단해. 혼자서 주택 100개 가졌다. 땅을 갖다면 27필지 가졌더라. 주택은 하나 준다. 두 번째, 7명이 모여서 집 하나 가졌네. 그래봤자 하나 준다. 대원칙은 하나예요. 혼자서 100개 가져도 하나. 100명이 하나 가져 하나. 2번 신경 쓰고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준다가 아니고 줄 수 있다.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첫 번째, 과밀 박 도시볼격 토지소유자. 과밀 억제권역 박 도시볼격 토지소유자. 두 번째,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세 번째, 여기서 공공사업 시행자 그러면 쫙 나가야 돼요. 국가지자체, 또 공공기관, 또 정부 출연기관, 또 지방공사. 그 넷을 말합니다. 넷을.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그 다음 3번. 입주한도 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에게 주택을 줄 수 있다 없다. 집을 안 가지고 있는 여기서 지금 입주한 데는 주택으로 입주한 데 아파트야 아파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자에게 주택을 입주한 자 할 수 있냐 없냐 그 물은 있답니다. 있다. 첫 번째, 그 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이 장과 인정하는 면적 이상이든가 아니면 토지 건물 총 권리가액이 뭐 토지든 건물든 공장이든 뭐든 하여튼 가지고 있는 총 권리가액이 입주한지 대상이 공동인데 가장 작은 분양가 이상이면 줄 수 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에 주택으로 입주한 자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 할 수 없다 가지고 있다 그래야 되고. 4번 시행자는 입주한지 대상이 되는 용지, 건설, 건축물 등 공급 대상지에 공급하고 남는 건물에 대해서는 입주한지 하려고 아파트를 500세에 지었는데 신청하는 데에 300명밖에 신청 안 해요. 200이 남았어. 200이 남았으면 어쩌겠어요. 일반 분양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공급 대상지에 공급하고 남는 건물 공급에 대해서는 계약 정관 시행이 정할 목적을 위해서 채비지로 정하든가 토지 소유자 외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그게 일반 분양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외의자에게 분양할 때는 누구한테 우선권을 줘야 되나 상식적으로? 누구한테 그러면?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땅 가지고 있던 애들이 뭘 못 받고? 환지 못 받고 현금 청산돼서 쫓겨난 애들. 두 번째,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 걔들한테 우선권을 줄 수 있습니다. 자, 4번의 기억입니다. 공시법 공공시설 용지는 면적 등에 대한 원칙적인 환지 기준. 원칙적인 환지기 작성 기준이면 위지면 토수리한 이게 원칙 기준이요. 공공시설 용지는 위지면 토수리한 적용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일명 비환지, 날비자 전혀 엉뚱한 데 있는 땅 줄 수도 있다. 니은 대체되는 공공시설 설치로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 용지는 환지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 환지 대상으로 합니다. 5번 채비지 보지. 4번은 별볼 좁혀 5번은 중요합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땅은 딱 두 개. 땅은 도시개발 사업 땅 두 가지. 첫 번째 소유자한테 주는 거 뭐라고요? 환지. 안 주고 남긴 뭐라고? 보루지. 두 개. 환지냐 보루지냐. 보루지 안에 다시 두 가지지. 왜 남겼냐 안 주고? 두 가지죠. 공공시설 용지가 있고 비용 충당 용지가 있고. 그래서 기억입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에 필요한 경비 충당 그게 채비지. 계약정관 시행정 실시결정을 목적이 위해서 그게 보류지. 일정한 토지 환지 정하지 않고 보류지. 두 가지 목적으로 남겨놨다. 보류지 정할 수 있고 그중 일부를 채비지에서 토지개발사에 필요한 경비 충당할 수 있다. 좌우지가 남겨놓은 건 전부 다 보류지입니다. 니은 특도시군구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 촉진해서 필요하다 인정하면 채비지 일부를 같은데 뭐하라. 채비지를 한 군데 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특도시군구. 왜요? 특도시군구가 환지계획 인가권자니까. 3번 통과 4번 1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 저용토지 가격평가할 때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 결정하되 미리 공인평가기에 평가해야 됩니다. 평가가 먼저요? 심의가 먼저요? 심의가 나중이다.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냥 심의가 나중이다. 2번 안 중요. 5번 1번 중요. 나오면 무조건 답이에요. 행정처의 아닌 시행자가 환지를 작성하면 누구? 특도 시군구 인가받는다. 인가받은 사항 변경할 때 변경 인가받는다. 근데 인가받은 사항 중 어쩌고저쩌고 변경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뭐 정전토지 하필 분필로는 환지계 변경 그런 말이 나오면 절대 그러하지 않는다. 밑에 2, 3은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 85페이지 환지 예정지입니다. 환지 예정지 공사 끝난 다음에 줄 땅을 미리 알려주는 게 예정지입니다. 끝난 다음에 줄 땅을 미리 알려주는 게 예정지요. 자, 1번 보게 되면 환지 처분에 대한 전담교서 장래에 있을 환지 처분에서 정전 토지에 대해 앞으로 있을 환지를 미리 정해놓는 건데 가로에는 임차권자 되어 있으면 같이 있죠. 그때 신경 써야 돼요. 소유자만 딸랑 옮기지 말고 임차권자 있으면 임차권자도 같이 정해줘야 된다. 1번 지정 목적은 예정지정은 토지개발 사업 장기할이나 환지 처분이 있을 때까지 권리관계자 불안정한 권리관계 조속히 안정시킨다. 첫 번째 목적이 불안정한 권리관계 조속히 안정이고 두 번째는 시행자는 환지 예정 지정하면 채비지 용도로 예정 지정되면 공사 끝나기 때문에 그걸 빨리빨리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현금흐름이 빨라져요. 사업성이 원활해져요. 그래서 예정 지정하는데 2번 성격은 임의적 그러면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다. 2번 설관정 권리를 설정
달표하면 형성적 권리 의무가 아니라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면 우리는 뭐라 한다? 행정처분이다. 예정지 지정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예정지 지정에 대해서 독립적인 행정정성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야 되고 행정정성의 대상이 됩니다. 3번 지정 절차 절대 안 중요. 4번 지정효과 1번 중요. 자, 예정지 지정하면 정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예정지로 옮겨가죠. 그 대신 소유권에는 변함이 없다. 이해해야 돼요. 토지소유자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부터 환지 처분 권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정전과 똑같은 권리 행사할 수 있다. 그 대신 정전토지 사용수익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넘기면 언제부터 물어보면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 정해줍니다. 시행자가 정해주니까 그때부터인데 2번 신경 쓰여. 예정지 지정 시 토지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되는 물건이 있으면 사용수익 시작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신경 쓰고 3번 수인 의무 넘어가고 4번 중요한 거 채비지 용도로 예정 지정되면 사용수익 기본이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고. 5번 영유권자 권리 조정은 줄 거는 거 3개만 딱 잡으면 돼요. 장래에 대해서 지어진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행자에게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까지 한다?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60일이 지나면 할 수가 없다. 읽어보되 3가지만 잘 잡으면 돼요. 6번은 이제 환지 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토지, 환지 부지정, 환지 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사용수익 정지처럼 했는데 이때 기간이 얼마냐 그러면 30일. 그 날짜 물어봐요. 30일 이상 기간 주고 그만 쓰고 나가세요. 돈 언제 줄게? 10년 뒤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토지는 미리미리 청산할 수 있다. 7번 안중요. 그 다음에 이제 환지처분입니다. 환지처분 뭡니까? 공사 다 끝났어요. 땅끼리 바꿔주고 차이 나는 거 이제 돈으로 정산해주고 그리고 등기해주는 거. 그럼 끝나는 거예요. 환지처분 절차 1번 절차면 실시기에 인가고시가 있으면 자 시행자가 사업권 승낙 받았다. 환지기에 인가 났다. 사업 시행한다. 공사 끝났다. 공사를 권고 서류 보여주고 주민 의견 듣고 주민들 뭐라고 하면은 거의 막 조치 취하고 더 이상 할 말 있냐 없냐? 없다. 중고검사 신청해서 중고검사 받고 지정권자가 공사했으면 자기가 자기한테 중고검을 못하니까 자기는 공사하려 공고하고 그렇게 해서 중고검사 받고 환지 처분하는데 써놓은 것은 간혹가다 완전 어쩌다 그 중에서 4개 툭 빼가지고 순서가 어려운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흐름은 어느 정도 흐름을 좀 봐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잡아봐요. 실시에 인가가 났으면 실시해가지고 환지에 인가가 났죠. 사업 시작하겠죠. 환지 방식. 공사 끝났습니다. 공사 끝났다. 공사하려 공고. 어째요? 공고하고 서류가 또 오픈시켜. 주민들 따라서 보라. 주민들 따라서 보고 할 말 있으면 하고 말했으면 빨리빨리 반영하고 더 이상 할 말 있냐 없나? 없다. 더 이상 할 말 없다. 어쩌고? 중고검사 신청 중고검사 받고 중고검사 받았어요. 그 다음 하고 환지 처분하고 자, 박 밑에 보면 1, 2, 3, 4, 5인데 1, 2, 3, 5는 구색 채우러 지문 5개 채우러 나오는 거고 4는 답대로 나오는 거고 1번 시행자는 공사 끝났으면 지체 없이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열람시킨다. 2번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는 열람기간에 시행자 의견 제출하고 의견마다 시행자는 빨리빨리 필요한 조치를 한다. 3번 시행자는 공단계 의견 제출했거나 제출의 의견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했으면 이제 중고검사 신청하든가 토지보사 공사를 끝내야 된다. 4번, 이게 중요하죠. 시행자는 중고검사 받고 60일 내에 환지 처분한다. 내가 지정권자인데 지정권자는 자기한테 중고검사 안 하니까 지정권자는 공사를 공고하고 60일 내에 환지 처분한다. 그거는 좀 잡아놔야 되고. 어떻게 한대요? 물어보면 5번. 환지 처분 별거 있습니까?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한테 알리고 공고합니다. 그러면 짠 환지 처분 효과는 무조건 나온다. 그럼 마음 편하게 생각해야 돼요. 환지 처분 효과 첫 번째 권리 이전 소멸인데 권리가 확정되는 거, 이전되는 거 정전 토지에서 환지로 갈 거 아닙니까? 시기가 언제입니까? 다음 날. 환지 처분 권고 다음 날 우리는 환지를 정전 토지 본다. 다음 날 환지를 정전 토지 본다. 그 말은 정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다음 날 환지로 이전한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 권리 소멸입니다. 환지계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환지 부지정한 토지에 있던 권리를 전부 다 소멸시켜줘야 돼요. 언제 소멸해야 돼요? 다음 날 권리가 싹 넘어오니까 다음 날이 되기 전에 싹 채워줘야죠.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하고. 그 다음에 2번 정전토지 전석 1번 안중요.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정전토지 전소가는 거 영향받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2번 지역권도 안 중요. 지역권도 정전토지 그대로 있는데 행사의 실익이 없는 지역권은 소멸한다. 언제? 때. 입주한지 효과 아주 중요. 별거 없어요. 자, 입주한지 그러면 토지 대신에 뭐 받았어요? 아파트 받은 거요.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언제? 다음날. 근데 정전토지 뭐가 있었어요? 저당권. 너도 똑같이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지분을 이전한다. 언제? 다음날. 4번도 중요합니다. 체부지는 시행자 몫입니다. 시행자. 보르지는 환지계획을 봐야 얘는 공원이고 얘는 주차장인 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는 체부지는 시행자 몫이고 보르지는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가져가는데 둘 다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하고 2번은 더 중요하고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처분된 체부지는 매입 법률행위 매입 계약이니까 이전 등기 마친 때 취득한다. 용익권자 권리주장 딱히 없고 환지 등기는 이제 환지 처분 공고했어요. 다음 날 소유권에 이전되지만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등기를 시행자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등기 소유다. 자, 이거는 누구 거 전부 다 알려줘야죠. 며칠 내에 알리냐. 환지점 공고하고 14일 내에 알린다. 14일 내. 14일 기해가지고. 그러면 환지점 공고일부터 시행자가 환지 등기 해야 되니까 환지 등기할 때까지 중간에 다른 등기는 금지가 되는데 일체 금지는 아니에요.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환지 등기를 찍게 다른 등기는 안 되는데 단 등기 신청자가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 요인이 발생됐음을 확정일자 있는 서류를 증명하면 그런 것을 해줍니다. 청산과 감가 보상 얘도 은근히 나오니까 첫 번째 청산 은근히 나오죠. 시행자가 청산금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시행자가 청산금을 소유자한테 돈을 주는 것은 미안하다 뭐 했을 때? 가만히했을 때 미안합니다. 손실보상이요. 시행자가 소유자한테 돈 받는 것은 야 내가 너한테 땅을 너무 많이 줬으니까 그 돈 돌려내라 뭐라고요? 부당이 관수고 부당이 관수. 그 다음에 청산금 결정인데 결정 간단해. 금액 계산이에요. 결정은 금액 계산. 언제 계산하냐? 환지 처분할 때 계산. 확정은 환지 처분 공고일 탐 확정인데 결정 다시요.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는데 환지 대사에서 제외한 토지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할 수 있어요. 그때는 줄 때 결정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환지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3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사용수익 정지 처분한다. 그만 쓰고 나가라. 그런 것들은 나갈 때 계산한다 이런 얘기고. 확정은 언제요? 그러면 다음 날 확정이고. 청산금 징수교부에서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대로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교부한다. 당연히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 무슨 얘기요? 다음 날부터 주고받고 시작한다 이 얘기입니다. 다만 환지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환지처분 조이라도 줄 수 있고 청산금 이자를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다 없다니까 있다고 강제징수할 수 있다 없다니까 있다고 시행자 행정처임은 바로 국세지방서 발할 것이고 비행정처임은 특도시군구 징수 있다 수고비 4% 주면 되고 공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소멸시 몇 년이고 5년이고 5년보다 더 중요한 말은 뭐고 다음 날이고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그냥 몇 년 물어보면 5년인데 언제부터 5년 그러면 다음 날부터 5년 감가보상금 아까 했던 얘기고 기타 해가지고 도시개발채권인데 도시개발채권입니다. 자 지자체장이 발행합니다. 이때 지자체장은 시도의사입니다. 왜 발행하냐? 도시계 시설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도시계 시설 사업이나 도시계 시설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겠다. 누가 발행한다고? 시도의사. 발행에 대한 승인은 국토부가 아니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과 승인받고 채권의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이고 채권의 이자를 누가 정한다? 발행자. 시도가 발행했으니까 시도 조례를 정하되 행자부 장관 승인받고 채권의 상기간은 5년 내지 10년 보면서 조례로 정하고 채권의 매입자는 누가 사냐? 매입자 뭐 보라고? 3번 보라고 3번.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은 자.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은 자.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기억력 테스트. 공업적입니다. 공업적. 형질 변경 하겠습니다. 2만 제곱미터 형질 변경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공업지역에서 산 깎는다. 2만 제곱미터 산 깎는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 4만 제곱미터 산 깎는다.
이거 뭡니까? 실시객인가? 차이점은 얼마입니까? 차이점은 중간의 기준이 얼마예요? 기준이 3만이지 3만 미만이면 개발행 허가, 3만 이상이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무슨 얘기냐? 2번하고 3번은 똑같은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3번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 자,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 허가, 형질 변경 허가 받는 자나 2번 민간 개발 사업 시행자나 똑같다는 얘기요. 얘들이 산다고요. 얘들이. 민간이 이거 누가 민간이 도시개발 사업 하려면 어쩐다고? 채권 사라. 또 형질 개발행 허가를 개발행 허가 받은 자, 개발행 허가 받으면 뭐 산다? 채권 산다. 국가는 개발행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국가는 개발행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국가는 어디 가서 허가 받아요? 어디 가서 국가가? 저 미국 가서 허가 받을까요? 국가나 지자체 행정청은 허가를 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아, 자기가 허가를 해줄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기도 누구 말 안 해도 비행정청 비행정청. 그러니까 민간이 도시개발 형질 변경 허가 받으면 전부 다 채권 사는 거예요. 민간이 뭐 하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채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3번은 생각해보면 똑같은 애들이요. 근데 1번은 자, 이 채권을 지금 누가 팔아요? 채권 누가 판다고? 시도에서. 시도로 보지 말고 채권을 누가 판다? 이 돈을 이거 팔아서 뭐 하려고? 깎아 만들려고?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시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돈이 없다고, 지자체가 돈이 없다고, 어쩐다고, 민간 돈을 좀 끌어들여 사겠다고.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는 사요 안 사요? 안 사지. 국가나 지자체가 만든 정토, 공공, 사기사 안 사겠지. 자기네들은 절대 채권 안, 자기네들은 파는 주체니까. 그러니까 만만히 누구만 산다고? 우리만 산다고, 우리만. 그러니까 민간이 도시개발 사업 사는 거예요. 민간이 개발행위 사는 거예요. 근데 수용 사용 방식을 누가 한다? 공공이 한다. 공공.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공공이 시행하는데 가서 오더를 좀 따오려면 내가 땅 좀 파면 안 될까요? 대신 어찌려면 그러려면 채권사라. 그 1번이에요. 1번. 공공사업 시행자의 공사의 도급계획을 체결하는 자, 그 자는 채권 산다. 누가 사냐? 이런 것도 물어본다니까 시험에서. 좀만 생각해보면.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행정심판법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나오지도 않고 비행정청이면 나와요. 비행정청 써요. 뭐라고? 조합. 비행 이러고 안 해요. 조합이면 조합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한테? 지정권자. 잠시 쉬고 문제 시작 봅시다.